저희가 오늘 사용자 넘어 전략까지 UX 리서처의 확장된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토스의 정명환님 그리고 우한 형제들의 권형민님 모시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너무 귀한 시간 감사하고요. 네, 먼저 자기 소개와 또 팀에 대한 소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형민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한 형제들에서 프로덕트 경험 분석팀 UX 리서처로 일하고 있는 권형민입니다. 저희 팀은 그 팀 명처럼 사용자들이 프로덕트를 사용할 때 경험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팀이고요. 그래서 그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계속 확장되면서 오늘 주제처럼 결국은 전략 리서치까지 다 커버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스의 UX 리서처이자 그다음에 팀 리딩하고 있는 리서처 정명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저 리서치 팀이다 보니까 그 팀 내에 일어나는 유저 리서치 관련된 모든 것을 저희 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UX 리서처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분들이나 뭐 PO분들 원하면 이제 그 메이커분들, 팀원들 누구나 다 리서치를 할 수 있는 이제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한 작업들을 다 셋업하고 이제 운영하고 있는 팀입니다. 네, 두 분 소개 감사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처음 리서처로 일하실 때랑 비교했을 때 지금 요즘 또 UX 리서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명환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IT와 관련된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었는데 네. 초기에 제가 리서치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인하우스에서 리서처로 리서치를 하는 분들보다는 이제 그런 분들도 당연히 계시긴 했지만 그 외주를 통해서 외부 업체들을 통해서 리서치를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팀 내에서도 리서처분들이 많이 이제 확장해서 계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리서치 관련된 업무들을 많이 진행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이제 내재화해서 리서처분들이 업무를 하고 이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형민님은 어떠세요? 네네. 저는 저희 팀의 그런 변화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금 전 세션에서 UX 팀의 성숙도에 대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기존에 저희 우영 리서치 팀이 걸어왔던 경로가 완전 0스텝부터 지금 끝까지 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용성 테스트 한번 해보자. 할 수 있겠어? 약간 그런 단계에서 조직도 커지고 그러면서 전략적인 리서치를 서포트할 수 있는 다양한 뭐 데이터를 본다거나 아니면 고객 내부에 이제 패널을 만들어서 빠르게 이제 리서치 데이터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인앱 서베이를 통해서 뭐 오픈 서베이의 데이터 스페이스나 이런 툴을 이용해서 그런 접점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이제 업무적인 범위가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팀은 팀 구성원 자체가 리서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집중적으로 담당해 주시는 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주시는 분석가분도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점점 리서치 팀이 담당하는 역할들이 넓어지고 확장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환님께서는 이제 내재화 말씀해 주셨고 형민님은 마케팅 리서치가 사용성이나 또 믹스드까지 가고 있다 얘기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변화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회사나 팀이 UT나 인터뷰 중심의 조사에서 또 다른 어떤 전략 리서치를 하는 계기나 전환점들이 있으신지도 궁금한데 명환님 어떠세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 있어서는 사실 이때부터 전략 리서치를 해야 된다, 뭔가 비즈니스 중심적으로 리서치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 저희가 결국에는 풀어야 하는 문제, 풀고자 하는 이슈들 이런 게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떨 때는 뭐 사용성을 검증하는 리서치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전략과 이제 연관된 리서치를 해서 인사이트를 부어주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보고자 하는 그 대상, 그 목적, 목표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정해가면서 이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떠십니까, 영민님? 네, 저도 계속 그러니까
조직의 변화와 아니면 저희 회사가 이제 스타트업에서 뭐 유니콘 그리고 이제 뭐 DH에 이제 매각되는 그런 단계를 쭉 거쳐 왔는데요. 네.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회사 안에서도 되게 의사결정에 대한 수준들이나 뭔가 무게감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제 한번 찔러볼까 약간 그럴 수 있는 접근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네. 사실은 작은 이제 UI적인 변화만 가지고도 되게 주문액이 되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의사결정에서도 조금 무게감 있게 보게 되고 그래서 여러 팀들이 하나의 의사결정 과정에 서포트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팀이 계시고 저희는 이제 사용자 경험 중심으로 또 분석을 하는 팀이 있고 또 전략 사이드에서 전체 프로덕트의 그 변화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팀들이 하나의 의사결정을 같이 바라보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조금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직이 이제 변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두 분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 환기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전략 리서치를 수행하면서 정량 조사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이야기 혹은 그 강조성에 대해서 앞 세션에서도 들으셨을 텐데 실제로는 이런 균형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형민님께 먼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그 IT 기업들 제가 속한 회사 같은 특성이 일단 데이터 중심으로 보게 되잖아요. 내부의 데이터도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데이터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정량 리서치도 당연히 하게 되고 그런데 그 정량 리서치에서 해결되지 않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정성 리서치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서처가 해야 될 리서치가 되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회사의 의사결정 속도는 되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빠르게 또 처리해야 되는 이슈가 동일하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속 보면서 리서치를 하게 되는 게 현재 처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명환님 어떠세요? 저도 형민님 말씀해주신 것과 거의 비슷하게 이제 업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로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정성적으로만 볼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결합해서 어떤 결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리서치한 사례를 두고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이제 데이터상으로 어떠한 가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사실 데이터로는 그게 어떤 문제였는지 원인과 결과가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알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정성적으로 혹은 사용자분들은 왜 이렇게 이제 행동했는지 어떤 이제 백그라운드나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차적으로 검증해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정량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일단 가설을 정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성적인 접근을 진행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데이터로 이제 교차적으로 검증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정성적으로 결과가 나왔던 것을 이제 정량적으로 다시 한번 데이터를 이제 뜯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에 바로 반영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로 한 번 더 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량적으로도 물론 데이터가 중요하긴 한데 그것의 진짜 팩터, 실제적인 그런 상황, 뭐 유저의 상황 이런 것들을 보려면 이것들이 결국 결합해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앞으로도 사실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네. 그 데이터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측정의 이슈가 되게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 경험이라는 부분도 그러면 사용자 인식 레벨에서의 측정인지 행동 레벨에서의 측정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관계성 안에서의 그런 전체적인 경험의 측정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 각각의 대응되는 리서치 방법이나 측정의 매트릭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잘 얼라인이 되어야 정확한 전략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어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첨언해 주실 때는 꿀팁이 항상 방출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보셔도 느끼시겠지만 두 분은 되게 리서처가 영향력이
있다라고 저희는 좀 느껴져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 리서처들이 다양한 부서와 협업해 가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데이터와 의사결정 과정을 실제 설득하고 또 만들어 가시는지 노하우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아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리서처가 어떤 제품과 관련된 인사이트 그리고 유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만 알면 그게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략과 관련된 리서치를 할 때, 비즈니스 방향성과 관련된 리서치를 할 때 결국에는 이것을 같이 일하는 이해관계자분들이 이제 저만큼의 수준으로 이 내용들을 아시고 이제 방향성을 잡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의 리서치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접근으로 이 인사이트를 공유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팀 전체, 그러니까 조직 전체가 그 인사이트 혹은 유저에 대해서 알아야 할 때는 뭐 팀 위클리를,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 자체를 조금 팀이라고 부르고 있어가지고 제가 팀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조직 전체가 이제 알아야 할 때에는 그냥 위클리 같은 데에 나가서 그 제가 진행했었던 리서치 인사이트를 부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품 단위에서 이것들을 전달드리고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이 바뀌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뭐 PO 위클리나 PD 위클리 이런 데에 들어가서 그런 직접적으로 인사이트를 이제 전달드리고 제품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략과 이제 비즈니스 관계된 리서치를 할 때 이제 조금 가장 주요하게 그 영향을 미쳤던 것은 결국에는 이 팀을 리딩하는 리더, 그러니까 대표와 긴밀하게 일하는 게 아주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리서치 과정 그리고 인사이트를 조금 뭐 주기적으로 원어원 미팅 같은 데서 많이 전달을 드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음 리서치의 방향을 함께 설계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젠다 자체를 도출할 때도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진짜 아젠다를 도출을 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마다 사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그 뭐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거, 그리고 조직 전체가 이런 인사이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능한 방식들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그런 인사이트를 부어주고 제품 자체가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게 하는 거, 뭐 변화를 만들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형민님은 어떠세요? 아, 네. 저는 일단은 네, 명환님 말씀에 너무 동의하고요. 결국은 리서치를 시작할 때 킥오프 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서로가 원하는 지점에 대해서 명확히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무엇을 알고 싶으신지,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어떻게 쓰고 싶으신지, 그 다음에 이것이 나온 리서치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 맥락에 대해서 조금 잘 싱크를 맞춰야 리서치가 끝났을 때 서로 이렇게 네, 잘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리서처들이 해야 되는 주요한 역할이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리나 아니면 뭐 이해관계들이 되게 대립하게 되는데, 그때 리서처는 그런 의사결정의 맥락을 잘 복원해서 딱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파워풀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사용자들이나 아니면 전체 비즈니스 상황에서 이런 맥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가야 된다. 그거를 정말 이렇게 딱 생생하게 보여줄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맥락을 잘 복원하는 역할을 리서처가 조금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 이 리서처가 결국은 프로젝트나 의사결정의 과정들을 잘 리딩해가는 조직 내 되게 중요한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는 것도 강조해 주셨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두 분이 여기 계신 분들의 Q&A를 받고 싶다고 하셔서 벌써 마지막 질문 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질문 있는 분들 준비해 주시고요. 짧게 한 문장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UX 리서처의 미래. 어떤 분들은 UX 리서처가 이제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고, 또 미래에는 무엇을 갖춰야 될까, 뭐 답변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그래도 답변해 주시기로 해서 네, 형민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유형의 질문에 뭔가 좋은 대답이 나올 거를 별로 기대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게 물어볼 때마다 다르게 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보는 관점은 조직이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까를 잘 정의하는 역할을 리서처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진짜 문제가 뭐지? 그거를 이제 리서치나 아니면 다른 인사이트를 통해서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은 리서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기업의 그 성장이나 발전 단계에 따라서 계속 질문들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리서처가 잘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AI도 엄청나게 이제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간단한 설문 그리고 이제 간단한 사용성 검증 이런 것들은 사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AI를 통해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면 리서처는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그 리서치를 할 때 그냥 단순한 상황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복잡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저 자체가 어떤 여러 가지 맥락이 있어서 뭐 그 상황이 복잡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프로젝트 진행하는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상황들도 되게 복잡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들을 다 종합하고 아우러서 리서치를 이끌고 인사이트를 내고 그것이 이제 제품에 실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사람은 저는 리서처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조금 더 복잡도 높은 프로젝트들 그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갖는 게 이제 향후에는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시죠. 어떤 역량을 키우면 좋을지. 그럼 저희가 준비한 패널 주제들은 좀 다 다뤘는데요. 네, 준비하고 계시죠? 뭐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네. 수업과 질문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GS 리테일 홈쇼핑 부문에서 리서처 하고 있는 강은결 매니저라고 하는데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좀 질문이 지금 실제로 리서치 하면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정량조사의 가장 큰 문제는 사이징이 안 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량조사에서 저희가 발견한 문제점들이 실제로 시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트래킹이 조금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이제 아까는 정량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정량조사가 제가 이제 인식한 정량조사는 소비자 설문조사인데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자가 그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예전에 물어볼 때 건강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경 쓰시나요? 해가지고 5점 척도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소비자분들이 나는 되게 건강을 신경 써요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막상 그 고객 집에 가가지고 저희가 냉장고를 까보니까 아이스크림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냉동식품이랑.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소비자들이 실제로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거랑 행동하는 게 되게 차이가 난다고 저는 항상 느끼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금 보완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론이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너무 질문을 길게 했는데 네네네. 죄송합니다. 저희도 되게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저희가 배달 앱이다 보니까 배달 앱을 쓰는 사람들 얼마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얼마나 건강한 메뉴를 시키려고 노력하실까라는 거를 궁금해서 한번 리서치랑 데이터를 같이 봤어요. 근데 정확히 비슷하게 나왔어요. 나는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그먼트상 분류됐는데 그 배달 앱에서 주문한 기록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정말 많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측정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자의 인식 레벨에서 의견에 대한 부분으로 질문해야 되는 데이터인지 아니면 이거를 행동 데이터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되게 주의 있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리서치 디자인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면 의견이 아니라 정말 진실에 다가서려면 어떤 부분을 측정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조금 계속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제들을 하시면서 조금 개발시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행동 레벨인지 인식 레벨인지 아니면 관계성 측면에서 브랜드까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거를 뜯어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조사를 한 판에 끝내실 수는 없을 거고요. 개별 조사로 잘게 쪼개서 정말
엄밀하게 측정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조사로 끝내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식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 요즘에 시도하는 게 인앱 서베이거든요. 앱 안에서 어떻게 붙여서 정확한 타이밍에 적합한 피드백을 받을까, 네, 그런 방식에 대한 고민하고 있고, 그게 아마도 오픈 서베이에서 하시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한 개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바이어스토르프라고 독일 화장품 회사에서 얼리 이노베이션 팀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그 토스나 우형 정도의 어떤 몸집이 커지게 되면 단순히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그 보고 있는 문제들 외에 혁신을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럼 미래 소비자 니즈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도 저는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저희 팀에서 사실 현재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 데이터 상으로 보면은 그 금융 유저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냥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유형 자체가 사실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바꿔서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냥 뭐 기존에 뭐 1금융권, 예를 들어 이거는 그냥 예시로 말씀드리면 뭐 1금융권을 많이 사용하는 유저, 아니면은 뭐 토스 같이 뭐 앱을 많이 사용하는 유저, 뭐 이런 식으로 유형을 나눠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방식의,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익숙하게 상상하는, 생각하는 유저의 유형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조금 변화해서 볼 수 있을지, 혹은 지금 보고 있는 그 유저의 뭔가 지도를 벗어나서 새로운 접근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유저 사이드를 조금 더 분석해서 다른 접근의 형식으로 이제 보고자 이제 진행하고자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세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게 이제 대회비이어서 상세하게 좀 설명 못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네, 좋은 질문과 또 답변 감사합니다. 늘 저희의 적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끝나고 나오시면 같이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